서민 다중 피해 사건을 가장 시급한 1호 사건으로 네. 이 코인 루나테라 사건을 네네. 이제 잡은 것 같습니다. 57조라고 합니다. 검찰이 보는 거는 수법이 모집 혐의가 있어요. 예. 이거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에요. 한번 뭐부터 보고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검찰 과연 뭐가 멈췄는지. 네. 뭐가 예, 멈췄는지. 좋습니다. 그때 예. 왜냐하면 사실 저도 지금 회계사님 지난번 청문회 나오셔서도 말씀하셨고 청문회 때도 네네. 잠깐 말씀하셨고 예, 예. 그 첫째, 둘째, 셋째 그 네네네. 유형 또 말씀하셨고 저희 슈퍼 청취자연수도 2년 전에 다뤘던 기억이 맞습니다. 나거든요. 맞습니다. 나임, 옵티머스, VIK. 예, 예. 저희 그때 힘들어가지고 예. 외국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그때 기억에 나는 게 나임 때문에 미키루크 그렇습니다. 미키루크 이상호 씨가 구속됐습니다. 구속이 됐고 예, 예. 8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네네. 8천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받았더라? 예, 8천만 원. 8천만 원 예. 받은 거라서 구속이 네, 됐어서 아 이제 뭔가 시작이 되나 보다 했는데 그렇죠. 예. 끝났거든요. 그 맞습니다. 이후로 진행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그러니까 수사들이. 그 리스트가 쭉 예. 오르내렸어요. 사실은 언론에 그 실명지도 다 나왔었고 예. 다들 봤을 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미키루크 하면 모르잖아요. 이상호 씨. 그렇죠. 이른바 이제 인터넷 용어로 듣보라고 하죠. 듣보. 예. 그분은 모르는데 그분만 실형 선고를 받고 1년 반을 복역하고 이제 풀려 나오긴 했죠. 예. 벌써 1년 반이 흐른 건데. 벌써 그때 실형 받으시면 예. 나올 정도가 됐군요.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번 그때 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여의도 다 조선이잖아요. 언론 보도에 다 났던 겁니다. 예, 예. 아, 이거 아, 예. 이제 다른 중앙일보에서 했던 건데 이게 5대 금융 사기 사건 저런 게 있나 보죠. 그때 많이 회자됐던 것입니다. 예. 한번 예. 보시면 예. 저희들이 봤을 때 예. 이 문재인 정부 시기 내지는 문재인 정부 인맥과 맞닿는 부분이 세 번째 보시는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사건. 예. 1조를 더 넘어섰고요. 야, 1조 넘었으니까. 예. 이게 참 웃긴 게 주범이 예. 잠깐 이 뭐라고 하죠? 보석으로 풀려 나옵니다. 잠깐 예, 동안. 예. 근데 그 풀려 나온 기간 동안 또 사기를 쳐요. 동일한 사건을. 아. 그래서 1조를 넘어섰고요. 이게 웃을 일은 절대 아닌데. 참고로 이제 VIK라고 하는 사건은 주로 의정부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도 그 리스트를 한번 받아봤는데 정말 예. 30만 원, 50만 원, 20만 원 투자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청 많아요. 30만 원, 50만 원 모여서 네. 1조 만들어서 네. 그 사람들 돈 뺏어먹은 거네요. 정말 이거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30만 원, 50만 원이라고 하는 건 정말 자식들이 준 용돈 이런 거 모아서 하는 건데 네. 그거 싹 훑어간 거거든요. 그리고서 보시면 이제 그다음이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시기와도 일치하게 됩니다. 이때는 예. 주로 인맥들과 일치한다라면 라임 자산운용, 옵티머스 자산운용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라임 자산으로 말미암아서 이상호 씨가 이상호가 구속되고 들어갔었죠. VIK와 관련해서도 쭉 이른바 리스트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또 역시 가장 모를 사람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문재인 정부 당시 이분만 1년 6개월 실형 선고. 아, 그분도 실형 받았군요. 예. 그분도 이제 곧 나올 때 됐겠네요. 그분도 이미 나왔고 모 법무법인의 고문으로서 예. 잘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정관들도 많이 계시는. 그러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지난 정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사건도 끝났고 네. 라임 자산운용 사건도 다 끝난 네. 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분들 입장에서 정확히 이게 제가 하나 이런 것들이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우리가 이른바 조국 사태가 2019년 7월, 8월, 9월을 예. 휩쓸고 갔다라면 이제 곧바로 2017년 10월, 11월, 죄송합니다. 2019년 10월, 11월, 12월 예. 이때를 뜨겁게 달궜었고 이제 시민사회와 언론에 의해서 대량의 윤곽들이 어렵게 나가기 시작했을 때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면서 합수부 해체해버렸죠. 그리고 뭐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조금씩 진척을 시켜나갔고 대량의 스케치들을 시민사회 언론이 그려놨는데 그 이후로 지금 중단된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첫 발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네. 부활시키는 것으로 제 첫 발을 떼겠습니다. 네. 한 것은 예.
이 수사들 미진했던 부분들, 그렇죠. 중단된 부분들 그렇죠. 다시 하겠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거 보겠죠. 이거 네. 볼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정리한 차원에서 저때 당시 스톱될 당시에 어떤 분들이 리스트에 올랐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 왜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조이팔 사건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5대 금융 사기라고 해서 이제 큰 것들 위주로 네, 해서 네. 조이팔이나 IDS 홀딩 사건은 그 전이었고요. 그래서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 대로 김창호 전 국정부 이거 중앙일보 자료군요. 네네. 있었고 조금 이미 끝났고 그리고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저분은 지금 정계 은퇴를 하셨죠. 예예. 그리고 강기정 전 수석도 지금 요즘은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잘 안 나오고 이상호 씨가 이제 실형도 받았고 그렇죠. 상고심 중이고 또 나오는군요.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또 정치인 분들이라 이름이 오르내리는 순간 항상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민영사상 책임을 물겠다 해서 예. 저도 사실은 그 리스트를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받았거든요. 이렇게 네. 모 인사가 보내주길래 받았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만 나온 겁니다. 저분들은 참고로 한 분 한 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옷과 양복과 현금을 줬다라는 이제 진술들이 나왔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기동민 의원은 뭐라고 하냐면 양복은 받았다 이걸 인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로 없고 강기정 씨는 김봉현 라임 자산운용 사건의 일종의 핵심적인 주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죠. 법정에서 증언을 합니다. 네. 다른 사람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뭐냐면 강기정에게 5천만 원을 줬다. 이와 같은 증언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멈춰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강기정 전 수석이 이제 그때 당시에 본인이 극렬하게 이제 얘기를 맞습니다. 했죠. 2020년 10월 당시에 예예. 그건 말이 안 된다. 네. 그러면서 그러한 진술을 한 라임 몸통 네. 김봉현 씨를 고소를 했고요. 아 네네.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어제 있었던 김봉현 진술이 너무 터무니없다. 네. 사기 날조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 네. 월요일 고소장을 들고 검찰로 직접 가겠다. 네. 그럼 검찰로 가서면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그 이후에 그렇죠. 진척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 들여다 보는 거겠죠. 네. 증권범죄 네. 합동수사본부에서. 이제 저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딱 떠오른 게 뭐였냐면 강기정 네. 씨가 그때 대단히 이제 극렬하게 네. 반응을 하였거든요. 네네. 법정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도 상당한 효력 그리고 일반 수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과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다르죠. 거죠. 네. 그것이 만약에 거짓으로 밝혀지면은 김봉현 씨를 또 얹혀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때 기억나는 게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뭐라고 하였냐면 야, 한번 너희들 생각을 해봐라. 5천만 원을 네. 청와대 내에서 받을 수 있겠냐. 그랬었죠. 이런 말을 하는데 당시 증언은 청와대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 부분 확실히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찝은 적도 있는데 네. 5천만 원을 줬다고만 하지 청와대에서 줬단 말은 안 하는데 강기정 씨는 청와대 내에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 출입하려면 뭐 물건들도 어떻게 해야 되고. 수색해 말도 안 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말조차가 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오히려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내가 네. 청와대에 있는데 못 받는다. 네. 어떻게 내가 민간인을 만나서 받느냐라고 네.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면서 맞습니다. 그 자기의 지지자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봐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진술을 했다면 보통 수사할 때 수사관들이나 검찰에서 그러거든요. 청와대에서 받았단 말은 안 했는데 네. 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가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 단계까지 갔다는 어떤 보도나 이런 네네, 것을 접한 맞습니다.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나온 김에 몇 가지만 첨언하자면 이제 VIK도 이제 김창호 씨 하나만 언론에 떴고 아마 여러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검색하시면 유시민 전 장관 그리고 갑자기 시인 출신 도종환 전 장관 역시 관련한 강연이라든가 네. 제가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데 명확히 보고 있으면 투자 설명회 같은 데서 일부 상당한 이제 발언을 하죠. 예. 참 좋은 곳이다. 밸류 네네. 인베스트 코리아는 참 좋은 곳이고 바람직한 투자이다. 그리고 최근에조차도 사실 이런 것들이 오고 갈 때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옹호하면서 했죠. 야 그럼 이렇게 좋은 투자 기회들을 그리고 벤처 투자 기회들을 이렇게 놔두고 무작정 비난만 해야 되느냐. 제가 일주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VIK다, 라임이다, 옵티머스다 이런 네. 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리고 바람직한 이른바 엔젤 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투자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500억을 모 회사에 집어넣었다. A라는 회사에 집어넣었다 하면 그 A라는 회사에 들어간 500억이 뭐 설비를 산다든가 고용을 증대시킨다든가 그런 거 없이요. 제가 이 부분은 장담컨대 500억이 들어가는 즉시 또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A에서 B로, 네. B에서 C로, 뭐 C에서 다시 A로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 순환합니다. 마치 우리가 뭘 보면 되냐면 그것처럼 우리 뭐라고 하죠? 조국 펀드, 사모펀드 때 예. 조국 펀드 때 마찬- 보면은 예. 저희 기자들이 따라가지를 못하잖아요. 네.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이 네. 일로 갔다가 그 그럼요. 돈으로 또 뭐 회사 샀다가 사기적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다 증거로도 나온 건데, 저는 이제 보이스피싱을 예를 보이스 들어서 피싱. 무슨 말씀이냐면, 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구해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제가 돈을 200만 원을 집어넣었다 하면은 네. 한 1시간 후면은 벌써 벌써 7, 빠져나가죠. 8군데를 네. 거쳤다. 이것도 그러거든요. 지금 여러 군데를 거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지금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이걸 이제 수사를 한다고 하면 너무나 저로서는 뭐 개인적으로 정말 기뻐요. 네. 좀 막힌 혈이 뚫린 것 같고. 왜냐면 대장동 전에 이거 가지고 계속 필요하다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고 예. 따지자면 저희 지금 김정률 회계사께서 그 지금 경제정의 예, 20일, 경제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20일. 20일을 하시는데 원래는 참여연대 집행이었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펀드들에 예. 대해서 참여연대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네네. 조국 사태와 관계가 있었지만 예, 예. 그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누구보다도 이제 돈의 흐름 숫자에 네. 밝으신 분으로서 봐오신 분이고 그 금융범죄 특수사부 해체되고 라임, 옵티머스 한참 나오다가 네네네. 조국 사태 들어오면서 분위기 바뀌면서 예. 저희도 이 부분이 머릿속에서 싹 사라졌어요. 예. 이 VIK나 이런 부분들이 사라졌는데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차원에서 예. 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것은 그겁니다. 그 서민 다중 피해 사건. 우리가 네, 옵티머스 네. VIK가 이게 맞습니다. 서민 다중 피해 사건이라고 했는데 예. 지금 검찰은 서민 다중 피해 사건을 가장 시급한 1호 사건으로 네. 이 코인 루나 코인 루나 테라 사건을 네네네. 이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그 지금 돈이 57조라고 합니다. 57조인데 이거를 전부 이제 청년들이에요. 아마도 청년들이니까 코인에 쉽게 네. 투자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 루나 코인은 이른바 김치 코인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일종의 그 확신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코인은 워낙 이제 변동성이 심한 상품인데 루나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래서 달러에 연동돼 있다. 그래서 절대 안 예,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믿고 산 네네,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5조 원인가를 예, 예. 그 또 일종의 안정자금으로 네네. 내가 비트코인도 사놨으니까 만약에 빠지면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투입을 해서 가격을 방어할 네네. 수 있다. 떨어지는 예, 거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모았는데 이게 그 돈은 비트코인 산다고 했던 5조 그 비트코인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네, 네. 가치는 폭락을 하고 네네. 피해 규모 57조가 나왔는데 검찰이 보는 거는 수법이 네. 이게 코인이다 그래서 그냥 가상화폐고 코인 투자는 사실은 지책임이 자기 네네네네. 책임이잖아요. 네. 자기가 큰 이익을 노리고 위험한 투자 상품에 이런 일종의 코인을 주식 사듯이 산 거니까 네 책임이다 할 수 예. 있는데 여기에 방금 우리가 했던 펀드처럼 네. 모집 혐의가 있었다는 예, 거예요. 예. 사람. 예. 이거는 안전하다. 네네. 몇 프로 보장된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 전형적인 그 사기 사건이다. 예. 그 서민 다중 예, 피해 예. 사건이다 봐서 이걸 1호 사건이라고 네. 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마침 제가 최근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찌라시 통신 카드나 통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그 정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 정부에서는 네. 코인을 통해서 그런 말들이 흔적들이 뭐 사실은 들으셨죠? 그런 시중에서 말 많이 기자분들한테도 들었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저도 드리는 말씀이 아까 토탈하면 5조를 예. 상회할 텐데 이런 돈들이 어디 쓰였겠는가. 근데 돌이켜 보면 지난 1년, 2년, 3년이 예. 뭐 언제든지 그렇긴 합니다만은 대선 있었고 그쵸. 국회의원 선거 있었고 예. 지방선거 있었고 이런 것들과 과연 무관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말씀하셨지만 제가 시청자 여러분 전 펀지를 죄송합니다.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국내에서 뭐 손가락으로 네. 꼽을 수 있는 전문가분 한 분과 이제 같은 방에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루나 예, 테라. 예. 예. 이게 그 암호화폐 구조라기보다는 펀지 사기이다. 이거는 지금 지금, 유형이 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네, 들여다보는 네,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코인 이름만 코인이지 실제로는 코인이 아닌 거죠. 예. 그런 말씀을 했어. 정말 예, 서민 다중 피해 사건.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 신문에서 칼럼에 네. 그걸 강조했던데 요즘 야 검사들이 서민을 찾는 시기도 왔구나. 약간은 비꼬는 투의 칼럼을 봤는데 이게 사실은 서민들이 피해를 본 거고 서민들을 상대로 뭐 검찰이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하더라도 서민에게 피해를 준 이와 같은 그 예. 가해자들, 금융사기 범죄자들, 피의자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도 서민을 뭐 도움을 주는 그런 거 아닌가. 예. 이게 서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일부 진보 진영, 일부 자칭 개혁 인사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참에서 우리가 또 방금 말씀하신 그거를 한동훈 장관이 네, 네. 몇 차례 얘기를 했던 것 예, 같아요.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아니면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아까 요게 이제 한동훈 어록으로 나오는 네네네. 건데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건 물론 이거는 저기 어디 이동재 기자랑 녹취록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 악을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예, 검찰은 이분이 좋은 게 좋다기보다는 현실 인식이나 자기 인식이 예. 정체성 인식이 다른 게 예. 뭐 검찰이 대단하고 네네. 어떤 사회 선의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네, 해요. 네. 그냥 기능으로서 네, 나쁜 네. 놈들 때려잡고 네네. 그냥 범죄자들 그렇죠. 잡고 조폭들 무섭게 하는 그게 그렇죠. 사회적 기능으로서 네, 네, 네. 검찰이다. 우리가 잘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동재랑 녹취록 중에서 전혀 다른 이동재 채널A 기자랑 뭐 고발하고 했던 사람도 전혀 다르게 저는 그때 당시 공개됐던 녹취록에서 이런 것들이 좋았어요. 사회가 모든 게 다 완벽하고 공정할 수는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해 보이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힘 있는 사람들은 걸렸을 때 걸리면 가야 돼. 지 걸렸는데 지금 지난 정부에서 그렇죠. 지가 걸려놓고는 지가 억울하다고 그렇죠. 지가 정인데 네. 정의가 걸렸다라고 네. 정의가 피해자라고 네.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조국 전 장관이 실제로 그런 워딩을 많이 쓸 게 죄도 있어. 그렇죠. 죄도 있어. 왜 나만 잡아가 이런 건데. 그건 조국의 업법이죠 맨날. 이게 뭐더라? 그 법률 용어가 있던데. 여하튼 법률 용어로 그런 건 성립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하고 참 이 말에 대해서도 이른바 반론을 하는 진보 진영의 인사들을 여러 번 봤었는데 이게 잘못된 인식이다. 그게 예.